한번 들어보세요. 사업 회의 중이고 여러분의 잠재적 동업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고 있어요.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인형처럼요. 글쎄요,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상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몸짓은 상대방의 진심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볼게요. 눈썹. 이야기 상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구부러져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고 놀란 것이 분명합니다. 눈썹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놀란 것임이 틀림없어요. 동시에 치켜 올라간 눈썹은 그 사람이 개방적이고 여러분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눈썹이 내려가고 함께 모여있고 눈썹 사이에 수직 주름이 보이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어요. 슬플 때는 눈썹 안쪽 모서리가 서로 모이고 위로 올라갑니다. 동정심을 보여주세요. 그들에겐 위로가 필요해요. 눈. 만약 상대가 오른쪽으로 올려다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모두 믿지는 마세요. 아마 그 사람은 꾸며낸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가 왼쪽으로 올려다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긴장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긴장과 불편함의 또 다른 신호는 눈을 좌우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확장된 동공은 여러분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감정들은 종종 상통하죠. 만일 동공이 정상보다 작다면 조심하세요. 점점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눈 바깥쪽에 있는 눈주름은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웃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예요. 만약 상대가 정상적으로 7초에서 10초 이상으로 눈을 마주치고 있다면, 특히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세요. 대화 중에 눈을 감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싫고 여러분을 만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입술. 오므린 입술은 종종 분노에서 반감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요. 입의 한쪽이 치켜 올라간 것은 경멸이나 증오와 같은 더 강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만약 상대가 입술을 깨물기 시작하거든 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문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분명히 상대에게 불쾌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입술 양끝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슬프다는 표시입니다. 상대가 부인한다고 해도요. 대화하는 동안 예를 들면 안경처럼 무언가를 입에 무는 행동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이 불편한지도 몰라요. 손. 만약 상대가 목을 만지작거린다면 그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코를 만지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피노키오처럼 코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코를 후비는 것은 코딱지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대화 중에 손을 숨기는 것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손을 머리카락 사이로 쓸어내리고 있나요? 이런, 여러분에게 작업을 걸려고 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군요.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채우거나 신경을 진정시켜 보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스웨터에 있지도 않는 무언가를 떼어내는 것은 회피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기분이 안 좋지만 여러분이 불쾌해할까봐 직접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손가락을 두드리는 것은 조바심이 나거나 좌절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바쁘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손을 비벼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팔. 상대가 몸 앞쪽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특히 대화하고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로 겁을 준 거죠? 만약 반대로 뒷짐을 지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분노는 고요함으로 변해서 상대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수. 상대가 다른 손으로 여러분의 손목까지 잡는 악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여러분의 손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는다면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일 때만 그래요. 악수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가 자신의 손을 위로 올리는 건 자신이 더 위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손을 밑에서 잡는 것은 상대가 필요할 때 항상 그곳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악수하는 동안 마음대로 팔꿈치, 팔뚝 또는 다른 신체 부위를 무심코 만지는 경우 그것은 정말로 친구가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악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악수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몸 움직임.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 몸을 기울이나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특히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벌린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과 통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시도예요. 상대가 몸을 뒤로 젖히는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대화가 지루하고 여러분과 있는 게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안 됐지만 할 수 없죠. 도망치실래요? 상대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똑바로 서 있나요? 이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대장이야. 자신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거죠. 구부정한 자세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화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자신이 없거든요. 충고 하나 할게요. 구부정하게 서 있지 마세요.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인기도 더 많고 더 자주 승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에 상대가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100%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앉은 자세로 다리를 꼬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죠? 신발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을 더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차분하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좋은 징조는 미러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여러분과 똑같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꼬았던 다리를 푸는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죠. 이것은 상대방과 유대를 맺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을 마음에 들어해요. 마지막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혀를 내밀고 귀에다 엄지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을 흔들면서 뭘 잘못 먹은 무스처럼 행동한다면 아마 9살 이하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이제 아셨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